예. 자, 좀 쉬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5, 6월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니까 수업 받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 25페이지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앞에 뭐 총설 파트는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자, 25페이지 용어 정의 나와 있어요? 이 용어 정의는 매년 나오고 모의고사도 매달 나와요. 근데 매달 나오는데 매번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는 꼼꼼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뭐가 있어요? 중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인중개사가 나오죠. 중개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용어가 뭐가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걸 줄여서 소공. 그 다음에 중개, 보조원. 그래서 이제 총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제 이걸 하나씩 분석해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그 26페이지 일단 펴 놓으시고 중개 개념부터 들어갈게요. 자, 중개가 뭡니까요? 알성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틀려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래 당사자 간업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업. 거래 당사자 간업. 뭘 중개합니까요? 매매하고 또 교환하고 또 임대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한 것이다? 발생하는 것이 중개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그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자, 칠판을 먼저 보고. 그럼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법에 정한 중개 대상물을 말한 거죠? 네. 그러면 토지 중개할 수 있어요? 네. 건축물 중개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중개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임목. 임목 중개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광업재단 가능합니다. 공장재단. 그러면 이 속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그리고 재단은 광업재단하고 무슨 재단? 공장재단이에요. 그럼 이제 업재단이라고 항만, 운송재단 이런 게 나오면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아야 되고. 자,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하고 임차. 교환은 교환 당사자 쌍방.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 끝.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란 것은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없는 권리도 있죠. 이건 이제 득이란 말이 뭐예요? 설정, 지상권 설정, 실의, 소멸, 변경이 이전 또는 변경. 됐어요? 자, 이런 행위를 알선한 것이 중개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고 없는 권리가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면 잡으세요. 소유권 중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중개 가능해요? 예, 이걸 용익물권이라 해요? 담보물권? 용익물권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 득실 변경이 설정 변경 이전이잖아요. 뭐 소멸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그러면 지상권은 설정 이전 다 가능합니까? 설정만 가능해요. 지상권 설정 중개할 수 있어요? 이전은? 지역권도? 전세권도? 그렇습니다. 이 용익물권은 지상권 설정 이전, 지역권 설정 이전, 전세권 설정 이전 다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1, 2월 달에는 어떻게 한가도 다 설명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뭐 그것까지 하기는 그렇고 일단 설정 이전은 가능하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은 중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있다고 지금 쓰고 있는데 없다란 말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아니,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거. 따로. 그런 것은 절대 배워서는 안 돼요. 그런 건 배운 거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저당권도 중개 대상이 돼. 그러면 이제 저당권은 어떻게 중개하는가 판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건 1, 2월 달에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중개하는 거 봐봐요. 저당이란 게 뭐예요? 자, 이 사람이 1억을 빌렸어요. 얼마 빌렸어요? 1억. 그러면 A 개공이
돈 빌려주고 빌린 행위. 이걸 이제 금전 소비대차란 말 써요. 이거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자, 그게 시험에 금전 소비대차 이렇게 딱 나왔다요. 돈 빌리고 빌린 걸 말해요. 중개할 수 없어. 저기 봐봐요. 금전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중개할 수 없어. 근데 이제 판례에서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돈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겠어요? 건물 저당 잡겠어요? 그래서 판례에서 이 말이에요.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만, 부수에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행위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판례야. 그러니까 이걸 중개한 게 아니라, 이걸 빌리면서 저당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설정 행위를 중개해 줄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알아야 돼.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된 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래서 저당은 돼. 그리고 저당은 부동산에 매장되는 권리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럼 유치권이 된가 봐봐요.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동산 유치는 뭐, 뭘 생각하면 돼요? 전담보호가 아니야. 자동차 수리, 뭐 세탁물 맡기는 거 이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탁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세탁비를 가져올 때까지 세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동산 유치야. 근데 개공은 부동산 취급해요, 동산 취급해? 그러니까 동산 유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도 유치권이 가능하죠? 그럼 이제 부동산 유치는 도급계약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한 채 지어달라고 맡겼어요. 맡기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맡은 사람을 소금. 그럼 보수 얼마 주기로 했어요? 1억.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줘, 안 줘? 그럼 건물 돌려줘 버리면 담보가 없잖아요. 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부동산 유치권이야. 그러면 이 유치권은 설정은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지상권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하죠? 설정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 돼. 왜 유치권 설정은 중개할 수 없을까? 그걸 알아야 돼. 왜 안 되겠어요? 법정 담보니까. 이건 법정 담보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둘이 합의해서 담보가 설정돼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치권 한마디 이야기 안 틀어도 이 사람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잡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유치권 말 안 틀어도. 그러면 개공이 갑하고 을 사이에 합의를 해야지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에 의해서 인정되면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유치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도출이 되냐면, 도출이 되잖아요. 지상권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잖아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라고 있어, 없어? 이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정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왜? 끼어들 수가? 그리고 법정 저당권도 설정은 안 돼. 그러니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설정 안 되는 거야. 개념 잡았어요? 근데 이건 이전은 또 된답니다. 유치권도 이전은 돼요. 판례에서. 그럼 이제 이것도 판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맞네? 자, 판례가 뭐라 했냐면, 어떻게 유치권을 중개할까? 생각을 해봐.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외웠지.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판례에서 뭐라 했냐면, 이 돈 받을 권리가 채권이잖아요. 피담보 채권이야.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러면 채권을 양도 병이 받으면 1억 받을 권리만 인수받으면 담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돈 안 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물, 이게 담보물이잖아요. 이 목적물을 잡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 양도할 때 유치권도 같이 이전할 수 있다는 거야. 유치권만 단독으로 이전은 못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 중개사 A가 을하고 병 사이에 끼어가지고 유치권 이전 행위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 끼어가서 유치권 설정은 안 되는 거고, 을하고 병 사이에 끼어서 채권 양도할 때 유치권도 같이 이전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판례 내용이야. 그래서 되는 거야. 개념 잡으세요? 그러면 종합 정리할게요. 유치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이전은? 그러면 유치권이 되냐? 이렇게만 물어보면 된다고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된다고 해야 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 말이다. 그럼 결론 났네.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되는데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질권. 질권은 아까 전당포 생각하면 돼. 전당포가 물건 맡기고 돈 빌려 쓰는 되죠? 그럼 반지 맡기고 돈 빌려 써. 그죠? 그러니까 이 질권은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동산에만 인정. 반지가 동산이잖아요. 이건 동산에만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개공이 취급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저당은 부동산에만 인정된 권리니까 당연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물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 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알아둘 권리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분묘 기지권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신전속적이다. 이건 거래 자체가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무채재산권 들어봤어요? 네. 무채재산권이라는 것은 몸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소리죠? 네. 이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거 돼, 안 돼? 네. 정신적 산물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환매권이 있잖아요. 환매권은 행사는 안 된다고 공부를 해줘야 되고 환매권 이전은 됩니다. 등기된 환매권. 환매권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등기 이전하면서 중개할 수 있어요. 등기 이전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매권도 이전만 돼. 그러면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차권은 당연히 되는 거고. 개념 잡았어요? 네. 이 말이다. 그리고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권리, 영업권 이런 건 안 돼요. 어업권도 안 돼요. 개념 잡았어요? 네. 아, 이걸 알선한 거의 중개다.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여기 어떻게 보시라 했어요? 칠판 볼 때? 자연스럽게, 그렇지. 금시에 배웠네. 자, 봐보세요. 갑하고 을 사이에 A가 중개를 합니다. 둘이 알선한 거의 중개라고 했죠? 네. 그럼 중개의 3요소가 뭐예요? 중개, 대상,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건물도 중개 대상을 맞죠? 네. 의뢰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개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일반인도 중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 행위자란 말을 써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 의뢰인, 행위자. 이게 중개의 몇 요소? 3요소. 자, 셋 중에 하나를 빠지면 중개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를 빠져버리면. 자, 그러면 중개 행위 법적 성질이 또 중요하고 시험 자주 나와요. 이 중개 행위란 것은 법률 행위라고 배웠어요? 사실 행위라고 배웠어요? 사실 행위.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는 누구 하고 있어요? 갑하고 을. 계약이 법률행위잖아요. 이렇게 한 걸 거래계약, 매매계약 이런 건 법률행위고. 됐어요? 그러면 이 사실, 이 중개행위는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연결해주는 행위죠? 그 사실행위야?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는가 확인 들어갑니다. 당첨됐어요. 자, 앞에 앉아서 고생합니다. 자,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해요? 그래, 중개계약. 그러면 이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라고 봐야 돼요? 사실행위라고 봐야 돼요. 사실행위? 예, 사실행위. 여기는 법률행위. 왜? 아, 이제 대답한 것도 가볍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계약이니까. 중개해달라는 청약, 알았다, 성나, 의사표시 합치가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 근데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이 개공이 하는 중개행위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걸 사자라 그래. 사자, 심부름권. 사자로서 행위입니까? 대리 행위입니까? 독자적 행위. 독자적 행위요.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사전에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준비행위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판례가 또 시험 자주 나오는데 이 중개행위 기준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러면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개공 주관으로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중개행위가 있어서 이걸 판단하지 개공 주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 기준 판례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중개 개념은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 들어갈게요. 그죠? 예, 저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밑줄 간단간단히 볼게요. 나는 삼순환 때는 기어코 밑줄 안 긋고 한번 강의 한번 해보겠다. 그게 소원이었는데 안 돼. 왜냐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또 밑줄 그어야 돼. 자, 그럼 봐볼게요. 자, 청색 1번에서 26페이지입니다. 양가로 1번 있어요? 네. 법정 중개 대상물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임목, 광업대상, 공정대상. 여기 가볍게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있어요? 네. 두 번째 줄 중간에 매도인하고 누구? 네. 매수인. 교환은 교환 당사자 쌍나.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지상권은 설정자하고 지상권. 가볍게 밑줄 그으시고. 자,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제목 있어요? 네. 중개행위 대상 권리가 나와 있죠. 제목 밑줄 그어요. 대상 권리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건 설정 이전 다 되니까 되죠?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 저당은 되죠? 유치권은 뭐만 돼? 그래서 일부가 되는 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질권은 안 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매권도 이전이 되니까 되는 거죠? 임차권은 다 돼요.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질권 동그라미 안 되고, 후단에 분묘 기지권 안 되고, 네 번째 앞쪽 무채재산권인 특허 실용 실현 저작 안 되고, 영업권, 어업권도 안 되고, 거기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그만 읽으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 제목에서 제목 밑줄 보세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게 뭘 말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후단.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한다. 발생이 설정, 변경 이전. 같은 말이에요. 거기만 밑줄 보세요. 볼 필요 없어요. 자, 뒷편 넘기세요. 자, 알선이란 것은 첫째 줄. 중개행위자가 거래단체의 중간적 지위에서 돕는 행위. 알선은 첫째 줄 가볍게 밑줄 그어놓으세요. 첫째 줄 밑줄 그어놨어요? 어떻게? 진하게. 그 다음에 청색 2번을 보면 중개의 몇 요소? 3요소. 자, 중개 대상물, 중개 의뢰인, 중개 행위자. 행위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개공이야. 근데 일반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적 성격. 자, 세 번째 후단 무슨 행위? 사실행위 밑줄 그으시고, 마지막 줄 독자적 행위 밑줄 그으시고, 사전적, 보조적 준비 행위다.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판례에서 2번 판례. 2번 판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중개행위 판단. 자, 결론만 몇 줄 그어드릴게요. 마지막 줄. 중개업자가 아니라 요즘 개공입니다. 개공은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뭐다? 객관적 동의.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지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뭔 뜻이? 반드시. 그래서 끝났어요. 자, 그 정도면 열심히 봐주세요. 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박스 보면 더보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2번은 했죠? 네. 오늘은 1번 할 거예요. 1번. 중개하고 구별 개념. 이건 안 했거든요. 안 한 거. 안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개하고 구별 개념도 이제 초창기 때는 시험이 자주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좀 뜸해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도 문제 낼 거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뜸하긴 하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지문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걸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공통점하고 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기억이 될까? 그냥 외워봐. 문 나가면 잊어먹어. 기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내가 절에 가서 3년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의 기억에 살아남을까? 이걸 연구했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해봐요. 간단해, 원리는. 개념을 알고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뭘 알고? 개념. 중개 개념, 대리 개념. 알고 접근하면 되게 쉬워. 두 번 볼 필요도 없어. 한 번만 보면 딱 살아남아.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위임. 그 다음에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고용.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현상 광고. 또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도구. 자, 이것은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 건데,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도출하려면 개념을 알아.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 누구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중개 개념은 우리가 1시간 내에 배웠잖아요. 둘 간의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중개 개념 끝. 오, 좋았어요. 중개 개념. 그럼 대리 개념. 대리. 어디서 배워요? 민법에서. 그럼 대리 개념. 그냥 대신한다. 그것은 공부 안 해도 다 알아. 자, 해봐. 아, 본인 단어 나왔어. 그렇지. 자, 적어볼게요. 이 대리권을 준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본인. 근데 보통 이제 의리 대리권을 받아야 되겠죠? 갑이 나왔으니까. 근데 어차피 중개하고 비교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공이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야지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개공이 대리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리인이잖아요. 개공이. 그리고 상대방을 찾아갖고 팔아줬어. 이걸 대리 행위 관계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법률 효과는 A에게 나타나, 본인에게 나타나? 본인에게. 이게 대리잖아요. 개념 나왔어, 안 나왔어? 아, 이게 대리구나. 그러면 이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둘의 공통점, 차이점이 그냥 도출이 돼. 봐봐. 공통점 한번 볼게요.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은 이제 중개하고 대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공통점 뭐냐면 생각해봐요. 이 개공은 둘이 계약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주고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계약 체계를 보조해 준다. 됐어요? 네. 그럼 여기도 대리인자 개공은 둘이 계약해 준 걸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줘요? 본인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본인 대신 팔아주니까. 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공통점은 계약 체계를 보조해 준다. 거기 첫째 칸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거래계약 체계를 보조, 공통점. 그럼 차이점 한번 봐봐요. 칠판 봐봐요. 차이점은 칠판 봐봐. 중개는 딱 보니까 중개에서 개공은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근데 여기는 대리에서 개공은 계약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당사자잖아요. 매도인잖아요. 그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중개에서 개공은 제3자야. 여기는 당사자야. 차이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아까 중개는 법률행위라 그랬어요? 사실행위? 근데 여기 대리에서 개공은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법률행위에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말이죠. 오, 좋아. 그렇다고 손짓까지 할 필요 없고. 차이점. 정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쳐세요. 그 중개는 제3자 동그라미. 대리는 첫째 줄 앞쪽에 당사자 동그라미. 차이점. 됐어요? 그리고 중개는 마지막 째줄, 두 번째 줄 사실행위 동그라미. 대리는 마지막 째줄 법률행위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동그라미 쳐놨어요? 네. 아, 그렇게 하는구나, 공부를. 됐죠? 네. 되게 쉽죠? 아,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위임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 위임. 그러면 위임도 개념을 알아야지 공통점, 차이점이 도출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냥 외우면 기억이 안 돼. 컴퓨터가 우리는 아니잖아요. 위임 개념이 뭐예요? 위임 개념. 맡기는 거. 뭘 맡겨? 중개를 맡겨? 그러면 아니 그랬어요. 응. 네가 해라 그래? 오, 좋아. 좋았어요. 어차피 제가 설명할게요. 위임은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수임인 개념 잡아줄 때. 기억났나요? 이 사람이 사무 처리를 위탁을 한 거예요. 뭘 위탁한다? 사무 처리를 뭔다? 그럼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 위임인. 맡은 사람을? 기억 안 납니까? 아주 좋았어요. 좋아. 지금 앞으로 나겠죠 뭐. 그러면 이게 건물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무처리 개념은 광범위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팔아달라. 자,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 또 장부를 정리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 가게를 봐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
자, 이게 위임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일을 맡았으면 대충 해줘야 돼요. 주의를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일처리 해줘야 되고. 개공도 의뢰를 맡았잖아요. 그 물건이 하자 있냐 없냐 주의를 가지고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걸 무슨 주의? 성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면. 됐어요? 하여튼 두 번째 칸 별표 쳐봐. 이게 가장 시험 자주 나와요. 위임하고 중개 개념, 구별 개념 중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임을 한 게 주의임을 다 하라 그랬잖아요. 공통점. 그럼 차이점 한번 봐드릴게요. 차이점 잘 봐봐요. 중개는 무상의 원칙이요, 유상의 원칙이요. 중개 주고 중개 보수 받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무상으로 해줄 수도 있죠. 원칙이 유상. 근데 위임은 원칙이 무상이야. 그럼 이것도 유상으로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일해주면, 돈 주면 일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이 무상이야. 그 다음에 중개는 반드시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맡겨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 그 차이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어요. 유상원칙, 무상원칙.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 기초로 한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다 나와 있구나. 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가볍게 동그라미. 이게 바로 나오죠? 사무처를 위탁한 걸 위임이라 그래.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고용. 고용 들어갑니다. 고용 개념이 뭐예요? 고용 개념, 고용 개념. 근로계약을 말하죠, 고용계약. 고용계약이 뭐예요? 일해 줄 테니까 월급 달라, 이거 아닙니까요? 우리 일해 줄 테니까 월급 달라. 알았다. 그러면 사용자란 말을 쓰고 고용주 같은 말이고, 노무자, 근로자 같은 말이야. 됐어요? 그럼 일해 주는데 돈 달라. 그럼 공통점 한번 봐봐요. 공통점 뭐가 되겠어요? 자, 생각해봐요. 여기 칠판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일해 주면 돈 줘, 안 줘? 노무를 제공하면 돈 나온다는 거. 여기도 일해 주면 돈 나온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야. 노무를 제공하면 보수가 나온다. 공통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아, 좋았어요. 그럼 차이점 한번 봐드릴게요. 고용하고 차이점. 잘 봐봐. 자, 중개는 일이 끝나야지 보수가 나와요? 끝나지 않아도 나와요? 끝나야지. 거래계약 체결해줘야 돈 나오지. 이건 이제 일이 완성이 돼야만이 보수가 지급이 된다. 됐죠? 네. 근데 고용은 한 달 지나면 월급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일이 끝나지 않아도 보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이거 차이점. 완성과 관계없이 보수가 나온다. 차이점. 그럼 또 하나 차이점 뭐냐?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중개는 사자로서 행위라 그랬어요? 호랑이로서 행위라 그랬어요? 덕자적 행위라 그랬어요? 덕자적이라 그래서 덕자적. 그러면 독자적 행위니까 의뢰인이 시킨 대로 해, 안 해? 안 하지.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 시킨 대로 지시한 대로 노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독자적으로 해요. 근데 고용 같은 걸 생각을 해봐. 사장이 지시한 대로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뭐냐? 잘려. 이해됐어요? 네. 이거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면 도출 됐어, 안 됐어? 됐죠. 되게 쉽죠? 네. 그렇지. 고용 끝. 자, 적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현상 광고는 안 적고 할 거예요. 그러면 현상 광고는 뭐예요? 현상 광고 개념. 당첨되셨어요. 네. 놀랄 필요는 없고. 현상 광고. 광고 있잖아요. 신문에 생활정보지에 강아지를 찾아주면 100만 원 지급하겠다. 광고 나가, 안 나가? 그게 현상 광고. 그게 청약이에요. 그럼 그 밑에 전화번호 있어, 없어? 그럼 그게 현상 광고라고. 또 어떨 때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용서해 줄 테니까. 연락 좀 사례 지급받던 뭐 이런 거.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현상 광고인데, 현상 광고는 뭐냐면 일이 끝나야지 돈이 나와. 일의 완성이 찾아줘야 돈 나와. 이해되세요? 네.
이것은 공통점이고 중개하고 중개도 일 끝내야지 돈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이점 뭐냐면 현상 광고는 청약할 때 반드시 광고 형태로만 청약이 된다는 거. 무슨 형태로만? 중개는 그렇지 않고. 됐어요? 또 하나 차이점 뭐냐? 중개 계약 있잖아요. 이 중개 계약은 중개해달라 그러면 알았다. 성락 떨어지면 성립하죠? 이걸 낙성 계약이라 그래. 무슨 계약? 낙성 계약. 근데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야. 요물 계약은 그 밑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내가 찾아줄게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립하면 그건 낙성 계약이지. 성립하지 않고 찾아주는 것이 승낙이야. 광고가 청약이고 찾아오는 것이 승낙이라고. 이걸 요물 계약이라 그래. 무슨 계약? 요물 계약.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야. 중개 계약은 중개해주겠다 말만 하면 계약 성립하는 거고 이건 찾아줘야지 계약 성립하는 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물 계약 거기 차이 나와 있잖아요. 쉬워 어려워? 좋아. 자, 쉬워. 나중에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도급 들어갑니다. 도급은 아까 내가 설명했죠. 유치권 할 때.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예요? 도급인. 맡은 사람을 수급인. 건물 한 채 들러달라고. 그럼 보수 얼마 주기로 했어요? 1억. 이게 도급이잖아요. 그럼 이제 공통점은 이것도 이 사람이 건물 지어줘야 돈 나오겠죠? 중개도 일 끝내줘야 돈 나오죠? 일 완성이 보수 직업. 현상 광고하고 공통점 똑같아요. 일이 끝나야 돈 나온다고. 됐어요? 그러면 차이점 봐보세요. 차이점 보고 있어요? 중개에서 개공은 일 완성 의무가 없어요. 완성 의무는 없어요. 하고 싶어도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근데 도급에서 수급인이 뭐예요? 일을 맡은 사람이죠. 수급인은 일 완성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물 끝내줄 의무가 있어요. 차이점. 또 하나, 개공에서 의뢰인은 잘 생각을 해봐. 의뢰인, 갑이 의뢰를 했잖아요. 팔아달라고. 그럼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그럼 을하고 반드시 계약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을이 2배 가격 주겠다 해도 안 팔아도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줄이면 달리 표현하면 수령 의무가 없다. 개공이 소개인 사람하고 계약할 필요는 없다. 됐어요? 근데 도급에서 일을 맡기는 사람은 뭐라 그래? 도급인이잖아요. 그러면 수급인이 건물 지어줬어, 안 지었어? 그러면 저거 수령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건 차이점이 되지. 수령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차이점. 근데 이제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잘못 지어놨네. 벽에 금이 너무 많이 갔어.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가 발생해도 수령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수령 의무는 있는데 아까 얼마 주기로 계약했어요? 그럼 7천만 주겠다. 하자에 따라서 보수, 감액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수령 의무는 있어요. 수령 안 하면 저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됐어요? 네. 이것이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났어, 안 끝났어? 구별 개념 끝.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개 유형은 옛날에 봐드렸으니까 나중에 볼게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여태 중개 개념 하나 끝났어. 중개 개념 하나. 그러니까 중개가 시험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자주 나온 거 이제 중개업이에요. 중개하고 중개업이 가장 시험에 자주 출 때가 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중개업 개념 들어가 볼게요. 중개업은 몇 가지가 충족되라 그랬어요? 3가지.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줄 밑에 보세요. 중개업이란 것은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건 누구를 말해요? 의뢰인. 그럼 의뢰인은 소유자가 대부분 의뢰를 하죠? 근데 대리인이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 아까 위임에서 수임인이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보수. 그럼 보수를 안 받고 하는 것이 무료 중개잖아요.
무료 중개도 하라는 건 관계는 없어요. 적게 받거나 안 받은 것은 처벌받지 않아요. 됐어요? 그러면 중개어부 개념은 안 들어가겠죠? 근데 중개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개는 알선만 하면 되니까. 중개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으라. 됐어요? 그러면 이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간 거 봐. 개공이 거래계약 딱 끝내주고 나서 거래계약 성립시켜 놓고 나서 보수를 달라고 요구만 했어. 보수 달라. 요구만 했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서로 주고받기로 손가락까지 딱 걸었어. 안 돼? 손가락 걸었는데? 그래도 안 돼? 왜?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가지고는 중개업 개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정적으로 뭐 해야 돼요? 받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뭘 업을 해야 된다? 중개를 업을 해야 돼, 중개업이야. 그러면 상담을 업을 하면 상담업이고, 분양 대행을 업을 하면 분양 대행업이고, 관리 대행을 하면 관리 대행업이지 중개업이 아니야. 상담, 분양 대행, 관리 대행 겸업이잖아요. 그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면 이쪽은 업이 되는 경우고 이쪽은 업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럼 업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럼 반대해서 가면 특정인을 상대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죠. 그럼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거예요. 이 계속이란 말은 여러 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해도 계속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업이냐 아니면 사회 통념으로 결정해. 그러면 사무소 내고 한 번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요? 여러 번. 영업 개시 후 한 번 더? 여러 번. 개설 등록 후 한 번 더? 여러 번. 우연히 그러면 한 번. 이게 판례에서 우연이란 말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한 번이야.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요. 그럼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공부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옆집에다가.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와서 중개해 봤어요. 연습 삼아서. 잘 됐어. 그러니까 고맙다고 보수 줘서 받았어. 거의 동네 소문 내갖고 나가지고 서로 해달라. 그래서 계속 받고 있어. 그러면 저 세 가지 충족했잖아요. 네. 중개업이요? 아니에요? 업이에요.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하면? 세 가지. 중개업. 이게 등록 유무 불문.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등록 유무 불문한다. 근데 등록을 안 하고 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받는 거고 등록하고 하면 적법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중개업이 되니까 처벌 받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건 중개업에 걸린 거 보세요. 건축물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토지만 전문으로 해요. 토지만 이 세 가지 충족해서 해도 중개업의 개념 들어가? 들어갑니다. 특정 물건만 해도. 그러면 특정 거래, 즉 매매만 하고 임대를 안 해도 매매 전문으로 해도 중개업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중개하고 중개업 차이.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중개는 몇 번만 해도 중개요. 중개업은 여러 번.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한 번 더 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개는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가 되죠? 근데 중개업은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야. 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중개업 개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밑줄 볼게요. 청색 2번 성립 요건 나와 있습니까? 예, 양갈래면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그 첫째 줄 후단부터 밑줄 다른 사람이란 의뢰인 동안, 의뢰인을 의미하는데,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 등도 포함이 된다. 거기까지. 대부분 소유자가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대리인이 의뢰할 수도 있고 수임이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일정한 뭘 받아야 돼? 보수.
첫째 줄 중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지문. 거기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2번 판례 나와 있죠? 두 줄 밑줄 걷는데 두 번째 줄 약속하고 뭐 하면? 요구. 중개업이 아니다. 요구하고 약속 멍구라미. 그렇지. 잘 보이도록. 나중에는 그냥 그 단어만 보면 뭔 소린지 생각나겠거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에서 뭘 업으로 한다? 중개 동그라미 업 화살표. 자,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을 업으로 하면 상담업, 분양 대행을 업으로 하면 분양 대행업. 그건 중개업이 아니야. 겸업이지. 그 내용이 니은에 나와 있어요. 니은 두 줄 밑줄 그어보세요. 법정된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가 아닌 건 중개 아니다. 이를테면 토지개발은 상담을 하는 행위. 이건 상담업이에요. 그 옆에 관리 대행을 업으로 하면 관리 대행업, 분양 대행을 하면 분양 대행업. 됐어요? 이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도 안 되는 거야. 개념 잡았어요? 원리만 알면 되고. 자, 디귿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등록 유무를 불문한다고 했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다. 대신 무등록업자로 처벌받는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DP 넘어가세요. 자, 거기 니을 첫째 줄 보면 중개 대상물이 특정 밑줄 보세요. 이 말은 아까 뭐만 한다? 토지만. 건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전문성을 띄어도 중개업이 된다 이 말이고, 거래 행위가 특정됐다. 이건 뭐만 한 거? 매매. 임대 안 하더라도 중개업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미음.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중개업은 반드시 주된 업무로서 수행한다는 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업으로 하는데도 중개업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요? 후단에 부동산 컨설팅이란 단어 있어 없어요? 컨설팅 회사들이 중개업을 종종 하는 경우 있죠? 중개업이요. 그래서 그 등록 안 하면 무등록업자가 돼버려요.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목 뭐요? 업으로. 두 번째 줄 중간 판례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반복 개서의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지문. 그 지문 몇 줄 걷어요? 근데 꼭 횟수만 걷고 따진다 그랬어요. 사회 통념으로. 다섯 번째 후단 사회 통념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 말은 한 번에도 계속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기억에 세 번째 줄 후단 사무소 개설 등록 후 첫 번째 중개 행위. 이건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으로 본다? 그래서 잠재적 계속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판례에서는. 됐어요? 네. 근데 그 밑에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이건 업이다 아니다? 말 그대로 한 번이다. 그리고 니은은 제목만 밑줄서 영리 목적성. 여백에다가 디귿 그래갖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불특정 다수인. 그렇게 해놓으면 끝났어요. 이게 중개업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되게 쉽죠? 자, 오른쪽 페이지 33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뭐냐면 첫째 줄 이걸 가지고도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한 줄 가지고.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어느 법에 따라서? 이법 동그라미. 이거 시험에 나와. 이렇게 나왔어. 애국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건 맞아 틀려? 틀려. 이제 이법 동그라미. 애국법 X입니다. 중개사법. 그리고 뒤에 취득한 자 동그라미. 여기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가 공인중개사다. 이건 정확해요? 안 해요? 왜? 영위하지 않아도 뭔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공인중개사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자격 취득해서 놀고 있더라도 뭐가 돼요? 공인중개사.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됐어요? 같은 사자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오다 보니까 뭐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또 합격했다고 프랭카드 붙였던데 북일보에서 나왔다고. 예, 좋았어요. 하여튼 같은 사자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도 하나 붙여야 돼. 새로운 행정고시 출신이다.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들어갑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개공은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입업 동그라미, 개설 등록 동그라미. 자, 개공 이꼬르 등록입니다. 개공 이꼬르 뭐다? 등록. 개공 이꼬르 뭐다? 등록. 이 등록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느 법에 따라서? 중개사법.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자, 한번 봐드릴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구칙 6조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중개인. 자, 그러면 책은 좀 이따 볼 테니까 칠판 보세요. 법인 개공 중개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죠. 그것이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회사를 설립하든 상법상 협동조합 설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등록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걸 설립해서 두 번째 서북구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등록이 돼요. 아까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법인 개공으로 탄생을 합니다. 법인 개공으로 탄생해요. 됐어요? 예. 자, 이게 이제 법인 개공이에요. 그럼 등록을 하라. 이걸 달리편에서 중개법인. 같은 말이에요. 그럼 법인 중에는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배요, 다른 법에서? 다른 법. 농협협동조합법이라고 해요. 다른 법률로 해서 중개발생법인을 특수법인은 말을 써요.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자, 한번 적어볼게요. 지역농협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됐어요? 산업단지관리기관,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자,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면 여기서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떤 법인은 등록해야 돼? 이 대답하네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은 등록을 해야지 중개를 해야지 적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세 가지는 등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도 중개를 할 수 있다. 기억 잡았어요? 자, 일단은 칠판 보세요. 좀 이따 밑줄 그릴 테니까.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럼 복습 한번 할게요. 지역농협은 보험 얼마 들었어요? 지역농협도 보험 들어라 그랬잖아요. 얼마 들어요? 1,000만 원이요. 그럼 나머지 지역산림조합 이분들은 2억. 기억나? 네. 왜? 일반 법인을 준용하니까. 여기는 2억이고 이것만 1,000만 원. 기억 안 나요? 네, 자, 한 달 전에 배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하고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 자격증 가지고 등록. 됐어요? 그 중개인은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죠? 자격증 없지만 등록한 것으로 뭐다? 간주.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개공입니다, 개공. 중개인도 개공이에요. 그래서 끝났어요. 자, 밑줄 그을게요. 청색 2번 종별이란 뜻이 종류란 뜻이에요. 종류. 그래서 이제 법인 개공은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중개법인, 법인 개공 같은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등록 요건, 등록 요건 동안에 이 등록 요건 중에 하나가 회사하고 협동조합이에요. 갖추어서 개설 등록 동그라미. 여기도 법인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개설 등록 동그라미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무슨 법인? 특수법인인데 세 번째 줄 지역농협협동조합, 후단에 지역산림조합,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있죠, 등. 등 속에 뭐가 들어가? 산업단지관리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것만 등록하라 그랬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합니다. 나머지는 등록 안 해도 돼요. 자, T페이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나와 있어요? 네. 자, 첫째 줄 공인중개사로서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로서 동그라미. 그리고 어디 동그라미? 개설 등록을 동그라미 쳐야지. 이 법 안 쳐도 돼. 자, 자격증 가지고 등록. 개공 이꼬르 등록. 개공 이꼬르 뭐다? 등록. 이걸 좀 신경 써봐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이건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 사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개공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공부해봤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소공하고 어디 들어가?
보조. 이제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할까요? 근데 이게 어디가 없어요, 이게? 리모컨 어디 갔어요? 리모컨. 예, 예. 좋아요. 아, 여기 꼽을 데가 없어, 선풍기는. 아, 뭐 추운가 보네. 또 추워요? 예, 좋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아, 여기는 반팔 입고 춥다 그러네. 아주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아니, 저기가 춥다고. 여기는 입었어. 괜찮아. 그쵸? 아, 그래서 이제, 예. 저기 뽑을 데가 없네. 그죠? 코드. 이제 저것도 연구해갖고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 조금만 참으세요. 예, 추워도. 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중개보조원 비교해서 공부하라 그랬죠? 소공은 개업공인중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할 수도 있죠? 보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핵심이 저거 세 가지. 자격증, 중개 업무, 보조. 근데 보조원 개념 공부할 때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 공인중개사가 이게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돼, 문제 풀 때.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됐어요? 왜 그러냐면 소공도 보조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아닌 자로서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보조. 보조는 똑같아요. 그러면 보조 업무가 뭐예요? 아이, 이제 커피 카피인데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서류 복사, 전화 받는 거, 그죠? 또 땅 보러 갈 때 운전기사 하는 거, 기타 등등, 뭔타 등등. 소공도 할 수 있죠? 보조원도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시다발이. 됐어요? 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소공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 소공 종류.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세 가지? 두 가지. 고용인인, 소속공인 중개사 있어 없어요? 직원으로 간 거. 우리가 보통 말한 건 이거예요. 보통 말한 거. 근데 법인 중에서 임원, 사원인 소공도 있어 없어? 아, 법인에는 임원하고, 임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인사감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이건 직원이 아니에요. 무한책임사원. 그러면 이 임원 다 자격증 없어도 되죠? 일부만 있어도 되잖아. 3분의 1만.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도 소공이라고.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이건 보조원처럼 취급되니까 이거는 계약서 써? 못 써? 여기만 계약서 쓴 거야. 이 경영진도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은 소공이다. 이게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인 거 알아두고 또 하나 알아둘 거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고용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고용신고가 끝나야지 소공이 됩니까? 고용신고 안 해도 소공이에요. 안 해도 소공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근무하면 소공이고 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예. 자, 몇 줄? 5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정의 첫째 줄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중간에 중개 업무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보조 동그라미 이제 이게 핵심적인 단어야. 예, 세 가지. 그 다음에 청색 2번 소공지 있어요? 네. 첫째 줄 중 하나는 거기 동그라미 법인 경우 사원 임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걸 집행기관으로서 소공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고용인으로서 소속공인사. 몇 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두 줄 몇 줄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고용신고 안 해도 소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고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조원은 아니 거기 가로로 묶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뭐 현장 안내 일반서 단순 업무 보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닌 자로서란 말만 잘 찾아내면 돼요.
자,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용어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면 예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제대로 듣고 있었는가? 입만 뻥긋뻥긋 했는가? 그죠? 다 풀었습니까? 네. 자, 답이 뭐예요? 다 맞아요? 거의 중요한 거고 잘 풀려요? 네, 그러면 됐어. 잘 풀리면 됐어. 네, 다 맞는 건데 잘 풀리죠? 네, 봐. 이게 하란 대로 하면 나중에 쉬워. 눈물이 펑펑 쏟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중개대상물. 이거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한 문제 나와요. 법정 중개대상물. 아까 우리가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왜 또 해요, 여기? 범위. 어느 섬까지 중개할 수 있냐. 이 범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러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는 있어, 없어? 업재단, 항만운송재단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36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호단 따라서 거기서부터 먼저 보세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업재단, 항만운송재단이 있어요? 네. 그건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그거 하나만 왼쪽 페이지는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도 없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토지. 자, 토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토지라고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택지든 임야든 농지든. 끝.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미치는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먼저. 땅 속에 있는 것도 미치죠? 근데 미치지 않는 것도 있죠? 미채굴 광물. 이건 국가 거예요. 그래서 미채굴 광물은 중개가 안 돼. 개인 것만 가능하거든요. 됐어요? 그죠?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뭐 토사랄지 암석 같은 것은 토지하고 독립해서는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독립해서는 안 돼. 자, 그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알아둘 건 지금부터야. 당첨됐어요. 자, 이게 뭘 것 같아, 이게요? 하늘? 뭐라고? 네, 파도. 모래? 얘 파도에서 모래로 바뀌었어? 모래. 좀 좋아요. 모래. 모래파도. 어휴, 감성이 살아있어. 시 하나 써봐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토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연속돼 있죠.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안 해요? 몇 필지 단위로? 그러면 이 가부 소유로 등록이 됐다면 한 필지 토지가 누구 거? 사고 파는 것도 필지 단위로 사고 팔죠? 그러면 개공이 중개하는 것도 필지 단위겠죠? 개념 끝났어요. 토지는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란 거.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만큼만 사고 팔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분필을 해야 돼. 그럼 분필해 보면 이미 일부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 자체가 두 필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결국 필지 단위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일필 토지의 일부라고 물었을 때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분필해서 가능하는데 그러면 이미 일부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일부가 아니니까 저당도 마찬가지. 처분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영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저 분필 안 해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도 가능하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일부는 영익물권하고 뭐만? 임차권. 이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돼요. 이거 중개할 수 있다 그러잖아, 아까. 자, 끝. 자, 밑줄 긋게요. 안 그으신 분만 그으세요. 늦게 오신 분들. 자, 양갈 1번 첫째 줄. 토지는 대지이며 농지를 통칭한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양갈 2번도 첫째 줄. 소유권은 지평권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지하 등 공중에도 미쳐요. 근데 이건 미친가 봐봐요. 저 요즘 별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했어. 저건 내 토지 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러고. 보는 사람은 500원씩 빨리 달라. 돼, 안 돼? 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야지. 무한정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따라서 토사, 암석, 지하수만 독립해서 동그라미. 독립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일부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미채굴 강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국가 것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소유권이 안 미쳐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은 밑에 두 줄만 미쳐서 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는 뭔만 된다 그랬어요?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거기만 체크해 놨어요. 끝. 자, 토지는 필지 단위로 되는데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났어요. 자, 건축물 들어갑니다. 자, 건축물은 책은 좀 이따 받을 테니까 칠판 보세요. 보고 있어요? 네. 자, 이 건축물 개념은 시험에 나온 거 아니라 상식으로 알아두시라 그랬죠? 네. 왜? 건물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되니까. 최소한 무엇은 갖추라 그랬어요?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 그러면 짓고 있는 건물이 어느 선까지 갔을 때 건물이냐 판단하니까. 그럼 지붕이 없으면 건물이 아니야. 그럼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와. 판단 기준이 되니까 알아는 거지. 그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고. 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건 이거예요. 토지는 아까 몇 필지? 건물은 1동 단위입니다. 하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물. 그러면 미등기 건물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은?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은 건물 실체가 없는데 그래도 장래 건물이라고 봐서 판례에서 건물로 보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단순 입주권들 있잖아요. 이건 건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일필 토지 일부 공부했잖아요. 건물도 똑같아요. 일동 건물의 일부를 과연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제기되죠. 근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죠.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방한칸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건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돼, 안 돼? 안 돼. 매매는 중개할 수 없겠죠. 근데 전세하고 임대차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아파트 연립 202호만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만큼 소유권 객체도 되고 전세 임대차 다 가능 불가능? 그래서 이제 이 구분 소유가 인정되든 안 되든 전세 임대차는 다 가능하다는 거. 됐어요? 예.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건 소유권만 된다는 거. 됐어요?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거고. 됐어요? 자, 부수적으로 판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판례는 결론만 알면 안 되고 판례 지문을 좀 익혀 두시라고 했죠? 시험은 지문이 뜨니까. 됐어요? 예. 결론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책 밑쪽으로 갈게요. 그 38페이지 양가로 1번에 건축물 나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후단. 건축법에서는 토지의 정착물과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여기까지만 적어서요. 원리만 알면 되니까. 됐어요? 예. 자,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한번 읽어 두셔야 돼요. 자, 건물 일정 기준화 개수를 정한 것은 사회 통념 동그라미. 거래 관념에 의한다. 물리적 구조로 따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구조로 보면 두 개 건물이어도 사회 통념상 한 개 건물로 보면 몇 개로 봐야 돼? 한 개로 본다. 이 뜻이에요. 판단할 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간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동 건물 구조상 구분된 수개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했을 때는 그 각 부분 동그라미. 각 부분은 소유권도 소유권 객체가 된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립주택 아파트를 말해요. 이 부분만큼 소유권도 되고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줄 따라서부터 일동 건물 일부 동안 일부에 뭣도 된다? 전세권. 그 밑에 임대차.
전세하고 임대차는 구분 소유가 인정되든 안 되든 다 가능하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4번 두 번째 줄 미등기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이것도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판례 볼게요. 판례. 아까 분양권은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게 결론이고 지문을 익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지문을 익혀야 돼요. 자, 아파트 특정 동 호수에 대해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이 지문 있어요? 네. 그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 지문을 좀 눈에다 익혀두셔야 돼요. 분양권 된다 결론만 하지 말고.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양권이 우리 과목에서 몇 군데 나오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분양권은 중개대상으로 된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럼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주택분양권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주택분양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갑자기 조용해져? 어? 토지분양권은? 상가분양권은? 왜 대답 안 해요? 네. 몰라서? 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여기는? 나도 놀랐어요. 모르는 걸, 몰랐다는 걸 내가 놀랐어요. 자, 보세요. 봐. 이게 이제 앞뒤에 우리 과목에서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이제 한 달 전에 배운 건 몰라 보잖아요, 지금. 분양권은 중개대상은 돼요. 근데 토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 다 신고하라고 배웠어요. 찾아드릴게요. 자, 352페이지. 청색 3번. 청색 3번에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청색 3번에서 양가로 2번 밑줄 그어졌어, 안 그어졌어? 그어졌잖아요. 주택분양권이든 뚫어질 만큼 진하게 쳐졌네. 주택분양권이든 토지분양권, 상가분양권이든 신고하라고 적혀 있어, 안 적혔어? 적혀 있어. 근데 기억이 없잖아요. 아, 그랬잖아요. 근데 수험생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점수 안 나오면 안 가르쳐줬다 그랬지. 뭐가 안 가르쳐줘? 나는 그래서 항상 근거를 남겨. 꼼짝 못 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그냥 쳐졌어요? 진하게 쳐졌어? 진하게 쳐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순환 때 5, 6월 때 강의는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비교할 것은 비교해주고. 왜냐면 맨날 잊어먹은데. 그럼 다시 정리해.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을 대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주택분양권이든 상가분양권이든 토지분양권 다 신고하라 그랬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 과목 내에서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보면 문제 내면 전혀 못해. 비교 문제 내오면 상상을 못하도록 어렵게 느껴. 왜냐하면 사고가 빨리빨리 전환이 안 돼. 이걸 생각했다가 이걸 생각을 하려면 그게 전환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시간 내 1분 내에 문제는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 그래서 비교 문제 내놓으면 점수가 푹 떨어져요. 그냥 모의고사 보면 10점, 20점 그냥 내려가 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렵다. 그리고 막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보세요. 무슨 권? 입주권 있잖아요. 입주권은 아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줄 지문을 익히세요. 두 번째 밑에 보세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부과하는 입주권이 있잖아요. 이건 건물이 아니야. 그 지문을 익혀야 돼. 지문이 그렇게 떠요, 문제가. 됐어요? 이건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근데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부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동그래. 인가 동그래. 이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이 우리 과목에서 세 군데가 나와. 자, 여기 중개대상으로 된다고 나오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금지행위일 때 관련 증서 중개 못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관련 증서로 봐, 안 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관련 증서인 금지행위로 본다, 안 본다?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안 보니까 중개대상물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이지. 안 봐. 봐. 벌써 흔들리잖아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중개대상물은 된다, 안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거 관련 증서다,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관련 증서가 아니니까 둘 다 가능한 거야. 개념 잡았어요? 거기서 세 군데가 나와, 우리 과목에서. 이해되셨어요? 이런 게 머릿속에 착착 비교가 돼야지 점수가 나오지. 그냥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 아이고 쉬워. 근데 점수 안 나와. 아이고 안 나와.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어느 과목이든 쉬운 과목이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권리금 나옵니다. 권리금도 그냥 권리금이라고 출제된 거는 극히 드물어.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알지만 거기 영업시설 비품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성 나오고 이런 지문이 떠서 문제가 나오지 그냥 권리금 이렇게 문제 잘 안 내. 이해됐어요? 그래서 판례는 지문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권리금 내용이에요. 개념이라고. 비품 때 얼마, 노하우, 장소, 대가 얼마 해갖고 권리금 얼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권리금은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는 0.9 이상 못 받게 돼 있죠? 20% 받아 먹어도 권리금 보수는 안 걸려. 거기 하나 나오고 중개대상 안 된다는 거 나오고 중개보수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오냐? 복수밖에. 이 앞뒤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정해서 권장해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내가 갑자기 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권리금 쪽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미루라고 했어요. 찾아드릴게요. 봐봐. 그리고 공부 잘했다고 수업도 안 나고 막 그런데 내가 562페이지 양가로 6번 중간에 양가로 6번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동그라미 쳐졌어, 안 쳐졌어? 쳐졌죠. 그래서 권리금 쪽은 국장으로 미루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8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그래서 헷갈리니까 권리금 쪽은 무조건 국장으로 미루라 그랬어요, 내가. 권리금 쪽은 무조건 국장으로,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권리금 쪽은 무조건 국토교통부장으로 밀어버리고 그냥 표준계약서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게임 잡았어요? 봐. 일주밖에 안 됐잖아요.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권리금 관련 내용이 나오면 우리 과목을 위해서 촥촥 나와요. 삼순환은 이렇게 간다고. 게임 잡았어요? 그래야지 되지. 앞에 배우면 뒤에 잊어먹고, 뒤에 배우면 앞에 잊어먹고, 앞뒤 배우면 중간에 잊어먹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저기 그 문제 지금 나가잖아요. 단원별 문제가 나갔잖아요. 어려울 때는 종합문 전범위 문제예요. 많이는 안 나가면 똑같이 나가는데 전범위 문제라고. 오늘까지는 단원별일 거예요. 그죠? 다음 주부터는 전범위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래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배우면 뒤에 잊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문제도 한 문제 나와야 되고 결격사유 문제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간다고. 이해됐어요? 예. 문제도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쭉 따라오시면 돼. 이게 결석하지 말고 잘 나오라 이 말이에요. 틈만 나오면 결석하지 말고. 그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39페이지 원위치 하세요. 권리금은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자, 대토권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대토권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걸 대토권이라 그러죠.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수업이 끝난 거 아니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40페이지 이제 정착물 이거요. 거기 책에는 정착물 그랬는데 건축물도 정착물이잖아요.
건축물에 방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 밖의 정착물을 공부하자 이 말이야. 됐어요? 예, 그 밖의 정착물, 건축물 뺀 나머지 정착물. 이건 공부할 거 많지 않아요. 예, 조금만 처음 보세요.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 일부로서 정착물이 뭐가 있어요? 수목이랄지, 교량이랄지, 담장이랄지, 뭐 제방이랄지, 기타 등등, 뭔타 등등. 자, 모르면 기타 등등. 또 하나는 토지와는 그렇죠, 별개의 독립부동산. 이제 그렇게 나와버려야 돼. 내 숨소리까지 다 기억을 해버려야 돼. 들어보세요, 정착물. 됐어요? 네. 이건 독립부동산.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독립부동산 정착물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와 있죠? 네.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도 있고 농작물도 있어요. 근데 미분리 과실 농작물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는 학술 대립이니까 시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건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수목만 독립해서 거래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왜 안 돼요? 토지 일부니까. 아까 암석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이게 가부 수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매매를 했어. 그러면 누구 토지가 돼? 어르. 나무도 누구 거요?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이게 수목만 독립 거래가 안 되니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해요. 그러니까 담장만 독립해서 중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 중개 대상물 먼스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공시를 갖췄다는 소리죠. 네. 어떻게 공시를 갖췄어요? 네. 이름을 써놨어요. 그러면 써놓을 때 그냥 저 산에 있는 거 내 거 그러면 돼, 안 돼? 네. 특정시켜야 돼. 철조망을 치든지 나무 껍질 깎든지 해서 이렇게 홍길동 써놨어. 그럼 나무는 누구 거? 토지는 가. 독립부동산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만 그러면 사고 팔 때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판례에서 행정심판이죠? 네. 독립중개대상물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독립중개대상물 X요, O요? O. 그럼 하나 더.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오로지 소유권만 돼요.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 저당 다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로지 뭐만 된다? 아, 소유권만 되는구나. 신기하구나. 저당권은 돼, 안 돼? 그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공시가 명확하지?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이름만 써놓은 거나. 원래 부동산은 저당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소유권만 된다는 거. 뭐요? 이 X라고 왜 써놨어요? 깜짝 놀랐네. 소유권만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네. 내가 혹시 잘못 쓰면 말해줘요? 아니, 머리에서 말은 이따로 놓고 손은 X로 써놓은 거예요. 그죠? 이해됐어요? 네. 자,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네. 거기를 맺혀서 원칙적으로 건물 외 토지 정착물, 건물 외,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 정물에서 토지 별개의 거래 대체가 될 수 없다. 이 지문 있어요? 네. 이것이 수목, 교량, 담장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독립에서 중개 대상물로 될 수가 없다는 소리야. 독립 거래 객체도 안 되고 독립 중개 대상물도 안 되고. 됐어요? 그러나 정착물이긴 하지만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에 별개의 독립 소유권 객체에 대해서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근데 기억만 신경 쓰세요. 니은 디귿은 학설 대립 적어놓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오른쪽 판례에 나왔지만 독립 중개 대상물이에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오직 소유권만 객체가 되고 저당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죠.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월요일도 한 수강생분이 1월부터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오전 듣고 집에 가서 동영상을 또 들어. 바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또 듣고 이게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번. 1, 2, 3, 4, 5, 6. 네, 2번까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2차만 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동영상 듣고 2번씩 듣고.
어. 아, 거기는 이제 별도로 뭐 하고만 다르니까 앞에다가 뭐 올리고 근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애드에서 나오니까 좀 며칠 뒤에 나오죠. 예. 이제 책 읽어도 돼.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자, 오른쪽 판례 한번 봐보실래요? 그 2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구조물. 그러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 돼요? 여기 왜 대답 안 해? 아니, 무조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붕하고 기둥벽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춘 세차장 부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판례에서 나온 것은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거야.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판례에서는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판례 지문을 익혀야 돼. 그래서 이제 어디만 몇 줄 거냐면 6번째 줄, 5번째 줄입니까? 예, 5번. 이 사건 찾았어요? 네. 거기서부터 몇 줄? 세차장 구조물 콘크리트 집안의 볼트 조립 방식 동그라미. 볼트 조립 방식을 사용하여 여기까지 몇 줄 걷어요? 네,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밑에서 2번째 줄 후단. 볼트만 뭐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토지 정착물인 건물이다 아니다. 이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다른 판례가 안 나와서 그러지 이건 볼트 조립 방식 그렇게까지 해놔야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할게요. 좀 힘드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참아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경매 파트 아까 했잖아요. 네. 거기 복습 한번 하시고 지금 여기 배운 거 좀 하고 이해됐어요? 네.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